7년 전인 2019년 정부는 미래차 전략에서 2025년 상용화 방향을 제시했고 2020년 KUAM 로드맵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데다 당시에는 충분히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 서울 하늘에는 에어택시가 없습니다. 수많은 로드맵과 법안, 이에 더해 수백억 원의 초기 예산이 투입됐지만 서울 도심 주요 구간의 차량 평균 속도는 여전히 시속 2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도심 항공교통을 의미하는 UAM의 상용화 목표는 기체 개발과 국제 인증으로 인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술은 정말 일상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지상 도로는 포화 상태입니다. 지하철과 대심도 터널까지 더해지면서 지하 공간 역시 여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UAM은 마지막 선택지로 언급됩니다. UAM은 지상 300에서 600m 사이의 저고도 공역을 활용합니다. 도시 내 이동을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바꾸겠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UAM을 소형 헬리콥터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UAM의 핵심은 분산 전기 추진 기술입니다. 헬기처럼 하나의 거대한 로터 대신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독립적으로 제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UAM의 소음은 헬기보다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로 일부 자료에서는 일상 소음 정도인 65dB 안팎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기반으로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기술, 즉 eVTOL이 UAM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지만 UAM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닙니다. 수천 대의 기체가 동시에 비행할 것이라 기체 간 경로를 공유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디지털 교통 네트워크의 한 축을 맡는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노선의 초기 핵심 축은 먼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거쳐 잠실로 이어지는 한강회랑 노선입니다.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 위를 따라 비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잠실에서 수서를 지나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노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강남권과 IT밸리를 직접 연결해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지상교통의 혼잡을 피해 한강이나 탄천 등의 상공을 비행하는 노선이지만 상용화 이후 성숙기로 진입했을 땐 판교에서 광화문으로의 노선 등 비행 구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노선들을 통해 서울 전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상용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편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실제 기체 개발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영국은 도심 착륙장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규모 측면에선 중국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 기반 시설과 항로를 구축하고 있고 승객이 탑승한 시험 비행도 여러 차례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선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와 같은 기업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역시 이들 기업과 함께 비행 인증 기준과 항공교통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UAM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서울은 고층 빌딩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빌딩 풍과 같은 난류는 기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시속 200km 정도로 비행하는 소형 기체에 이런 난류는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지상 교통수단과는 다르게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제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류 충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수많은 새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비행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5G 통신망이 촘촘한데 전파 간섭에 따른 기체 관제 시스템의 혼선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로 인한 안보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행 제한 구역이 복잡하게 설정돼 있어 항로 설계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지상이 아니라 착륙 지점입니다. 어디서 타고 내릴 것인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승하차와 충전과 정비가 이루어질 버티포트가 주요 거점에만 설치된다면 이는 UAM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촘촘한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선 공공부지를 넘어 민간 오피스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에도 버티포트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개인 사유지에 버티포트를 구축함에 있어 운항에 따른 소음과 진동은 물론 탑승객이 출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거지의 경우 내 집 거실 창밖으로 에어택시가 수시로 지나갈 때 그 사생활 노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역 점유권입니다. 내 건물 위를 비행체가 지나갈 때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현재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비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 역시 상용화의 큰 벽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초기 예상 운임은 킬로미터당 3,000원 수준입니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의 운임은 약 5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의 요금은 약 10만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지만 이 요금을 지불하고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 UAM을 이용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결국 자율비행이 실현돼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비용을 줄여야 대중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성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빌딩풍이 탑승객 중심의 위험이었다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비행체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극히 낮은 사고 확률조차 허용하지 않는 항공안전의 기준을 시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자녀가 공부하고 노는 학교 위로 비행체가 지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지울 수 있을까요? 모든 과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관제라는 커다란 숙제는 남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천 대의 유인기체가 복잡한 서울 빌딩 숲을 비행하는 시나리오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AM의 추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장 규모는 2040년에 무려 800조 원대로 예측되기도 할 만큼 기대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당장 응급의료 체계에서의 혁신을 비롯해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물류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을 몰고 올 수도 있고 관광이나 여가에도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UAM의 기체는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해 도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교통 정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게다가 중장기적으론 수도권 외곽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한국의 고질적 문제였던 인구 분산 효과도 예상됩니다. UAM이 상용화가 된다는 건 단순히 비행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행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고 빌딩풍의 변수를 통제할 시스템이 완성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을 뜻합니다. 미래의 우리는 정체된 도로 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